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비즈니스 워치에 박수익 기자님이 자이언트 스텝의 비즈니스를 워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네. 워치합시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은땀 나는 컨텐츠의 주인공. 네, 네, 그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그 백브리핑에서 네, 조연급으로 한 2번 정도 언급을 한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조금씩 등장했죠. 예, 아주 조연으로 그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 11월 16일 날 이제 아센디오 유상증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아센디오가 자이언트 스텝의 모션 캡처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대한 곤충이 인간들을 습격한다는 주제의 영화를 만든다는 자료를 내면서 그 자료 제목에 이제 메타버스 시장 공략 뭐 이렇게 썼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아센디오는 메타버스 기술이 없고 자이언트가 있는데 그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갖고 와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건데 네. 본인들이 이제 시장을 공략한다 이렇게 냈고 그런 자료를 냈던 시점이 아센디오가 유상증자 발행 가격을 결정하기 직전 예. 그리고 실권주 청약할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상증자 가격 결정이나 실권주 흥행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센디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810원이었고 청약 이런 건 신주상증 다 끝났는데 지금 주가가 1,400원. 예. 네. 그 아이고야. 얘기는 유증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손절 구간이다. 그러네요. 예. 유증 가격을 유증 가격을 결정하던 날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는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된 건데 예, 항상 유상증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이 회사가 내일부터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을 합니다. 주주들이. 예. 근데 결정 유상증자 발표를 한 게 10월 1일이었어요. 2달 전. 근데 보통 이제 언론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은 유상증자 이런 거 할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최초 공시하던 시점에만 보도를 하고 이후에 팔로우를 잘 안 해드리니까 오늘 제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센디오만큼 좀 흥미로운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어허. 그리고 꼭 자이언트 스텝의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 네.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 대표님이 안 오셨을 때 전환사채 얘기를 네. 뜨겁게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영상에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혹시 네. 시간이 남으면 조금 알겠습니다. 피드백 친절함까지 날카로운 데다 친절함까지. 야, 친절한 도르코. 네, 좋습니다. 네, 예, 먼저 그 자이언트 스텝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사실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 회사가 하는 게 주로 이제 광고 또는 드라마, 영화에 쓰이는 특수한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CG라고 하는 것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용어를 다르게 쓰더라고요. 비주얼 이펙트에서 VFX라고 이게 어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장면들 또는 실제 존재는 하지만 현지에 가서 촬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을 합성해서 만드는. CG. 나 CG인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다를까? CG랑 내용은 비슷한데 용어를 다르게 한다는 건 CG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헷갈려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뭐가 다르냐? CG가 조금 넓은 개념이고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많이 예, 흔하죠.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메타버스랑 게임의 차이는 만들고 나서 재밌으면 게임, 재미 좀 없으면 메타버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분야를 제가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고 또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먼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자이언트 스텝 홈페이지인데요. 그 노트북을 좀 연결해 주시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고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를 클릭하면 지금 사람이 있죠. 가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뒤에가 가상 현실, 가상 아하. 배경이죠. 아하. 그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
또는 멋지네요. 되게. 멋지네요 정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 광고 이게 아마 갤럭시인가 뭐 아마 아하.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광고 영상을 풀 CG로 해서 계속 만드는 회사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회사군요. 예, 예. 네. 이런 풀 CG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겠는데요. 예, 인간이 아니에요. 실제 인간이 그 디지털 휴먼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빈센트라는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뭐 그런 20살의 2%를 닮았습니다. 예. 네. 웃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로 많이 부각이 됐고 이 회사가 3월 24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고 예.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무려 12만 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곳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의 어떤 제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 회사 코스닥 상장 기업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좀 많이 제법 나와 있고 또 공시 자료도 많습니다. 증권 신고서 만기 보고서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뭐 애널리스트나 기존의 언론에서 좀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유상증자와 좀 연결해 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자이언트 스텝이 지난 2달 전 10월 1일 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 표 가지고 정프로님이 굉장히 혼내셔가지고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글자가 많고 네, 10월 1일 날 네. 요거는 정프로님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표를 보는데 도대체 못 알아보겠다. 글자가 많다.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표에 지금 보시면 네. 자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우리 이거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저희 그 유튜브나 유튜브에 올려놓을 수 있죠. 저런 올려놓을 수 파일도 있죠. 예, 네네. 올려놓을 수 별도의 있죠. 파일을 그럼 올려놓고 네네. PC에서 열어보시게 합시다. 네네.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표에서 바뀌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뀌었네. 업그레이드 됐네요.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증자 규모가 700억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주가가 좀 오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났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증자 발표를 하고 약 2달 뒤에 11월 5일 날 돌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하이브,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가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예. 자이언트 스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1,000억 원을 참여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게 사실 엄청난 기사죠. 왜냐하면 BTS 소속사가 자이언트 스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1억도 아니고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의 발행 주식 수와 시가총액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1,000억 원을 쏘면 하이브가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 10% 정도를 가집니다. 10%? 예, 예. 3대 주주가 됩니다. 1대 주주가 이제 대표이사 창업주고 2대 주주가 대표이사의 부인이고 그다음 3대 주주 이렇게 됩니다. 의미 있는 공시네요. 상당한 공시가 아니고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11월 5일에. 기사는 예. 이거는 애초 말이 안 되는 기사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현재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10월 1일 날 결정을 했고 아직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밑으로 쭉 진행 중인 가운데 제3자 배정 유증을 또 한다는 것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예상했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 예상컨대 금감원에서 이거를 정정을 세게 요구를 할 겁니다.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또 하는데 별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법적으로 있죠. 막지는 않는데 네. 이러면 기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큰 주가 희석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 요소가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는 잘 어렵고 그래서 곧바로 그날 이제 하이브가 발표를 공시를 냅니다. 네. 사실 무근이다. 아하. 딱 그날 사실 무근이다 냈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결과적 사실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이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걸 주는데 네. 이 신주 인수권을 누군가가 이제 하이브한테 팔아요. 일부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권, 즉 네. 유상증자 기준 이래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네. 나눠주는 유상증자에 참가하든 안 하든 네네네. 그 신주 인수권은 이미 나눠진 상태입니까 그럼? 예, 나누어진 상태고요. 예. 신주 배정 기준이 지나서 나누어진 상태고. 그 신주 인수권을 네네. 그 신주 인수권을 그러니까 하이브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진짜 BTS 하이브가 등장하긴 하는 건 맞아요. 예, 그 등장을 하이브가 합니다. 그 하이브예요. 예. 1,000억 제3자 배정 이건 사실 무근인데 등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만 진행을 하는데 네. 하이브는 주주가 아니었어요. 아니다 그렇겠죠. 보니까 어. 정상적으로는 증자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신주 인수권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 인수권을 사야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해서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 증자에 한 40억 원 정도 참여를 한다. 아까 1,000억과는 계획 거리는 차이가 좀 있네요. 많이 네. 있죠. 어쨌든 팩트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신주 인수권을 사가지고 한 15억 원어치 사가지고 실제 증자에 한 40억 원 정도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걸 누가 발표냐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스스로 보도 자료를 내요. 하이브가 낼 리는 없고. 그렇죠. 예. 자이언트 스텝이 40 그러니까 1,000억 원은 사실 무근이고 네. 다만 신주 인수권을 40억 원어치 하이브가 샀다는 건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했다. 신주 인수권은 이제 권리금이어서 40억 원어치는 아니고 한 15억 원어치 정도 샀을 것으로 추정되고 네.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주주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금액이 40억 40억 원이다. 원 정도다. 이 유상증자가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중에 하이브가 한 4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된다. 뭐 아이고야, 그런 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은 하이브가 증자 이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냐 하면은 네. 0.5% 정도를 네. 가집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금액이나 지분율 면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 두 회사가 어떤 약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뭐 추측근데 이런 기사들이 3자 배정 유정에 1,000억 참여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배경은 애초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한 1,000억 정도고 하이브도 참여한다던데라는 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취재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이번에 1,000억 정도 된 유상증자 하는데 하이브도 그 들어와. 하이브가 들어와. 하이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독. 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이 참. 그래도 뭐 약간씩은 근거들은 있네요. 하이브는 누구의 신주 인수권을 사서 들어간 겁니까?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보도자료 제목을 이렇게 냅니다. 하이브로부터 40억 원 투자 유치.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당시에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쓴 게 40억 원 투자 유치 뭐 이런 거 이것만 쓴 거예요.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이브는 자이언트 스텝의 주주가 아니었으니 누군가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아서 참여했는데 그럼 거죠.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유상증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 중에 누가 난 유상증자 참여 안 할래. 그 대신 참여할 티켓을 너한테 팔게. 지금 공학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저 하이브 기사가 나왔어요. 그 주가가 막 뛰었어. 그런 상황에서 신주 인수권을 하이브가 받았다 실제로. 그럼 누가 팔았느냐? 바로 밑에 표에 보면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최대 주주 하승봉 대표라는 분이 신주인수권 최대 주주로서 이분이 이제 지분을 거의 19% 가지고 있고 그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들어온 신주인수권을 100개다 그러면 70개 그러니까 70%를 팔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하이브에 팔고 일부는 다른 쪽에 팔고. 네.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러니까 하승봉 대표 이게 최대 주주가 하이브한테 그만큼의 신주인수권을 팔고 그게 하이브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증자에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예. 증자에는 참여할 돈은 없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하는데 네네. 그래도 유상증자 티켓은 신주인수권에 나오니까 네네. 그거를 판 거다 이거죠. 네네. 팔았는데 장에서 판 거는 아닌가 봅니다. 장외 장 거래로 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거래가 일반 주주들은 장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예. 보통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팔 때는 장외의 계좌 대체 거래라고 해서 팔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일부를 그중에 이 최대 주주가 본인에게 배당된 신주인수권의 70%를 팔았고 예. 네. 그중에 일부를 판 70% 중 일부는 하이브한테 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증자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같은 날 이 최대 주주의 부인도 신주인수권을 다 팔았어요. 부인도 지분이 만만찮아요. 15% 2대 주주인데 네. 이 부인은 그러면 주주 배정 증자니까 지분이 15%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번 증자로 조달하는 투자 금액의 15%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되고 다 모든 신주인수권을 전량 팔아버려요. 아하. 팔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요. 근데 뭐 제가 그 뒤에 쪽 그 왜 그런 이유가 또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주 배정 증자라는 것은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 소액 주주 모든 망라하고 자신의 지분율만큼 회사에 또 한 번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금을 한 번 더 대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이사회라는 게 등기원들로 구성되잖아요. 모든 이사회 멤버 이게 최대 주주도 이사회 멤버고 예.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둘, 뭐 부사장, 뭐 이렇게 모든 등기원들이 다 신주인수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10월 1일 날 네.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에 본인들은 이제 신주인수권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 주요 참여 주주나 뭐 임원들은 증자에 참여를 이번에 안 네. 했다는 거죠. 예. 아하. 하나도 안 하지는 않는데 거의 신주인수권의 90% 이상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최대 주주 일가와 회사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50% 정도 됐어요. 네. 그 얘기는 증자 대금을 50%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그 금액이 거의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한 60억 정도만 참여를 하고 네. 아하. 나머지는 이제 다 다 팔았어. 신주인수권을 팔았어요. 네. 실제 이렇게 해서 신주인수권을 판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그 200억 원은 어찌 돼요. 가까이. 예. 본인들이 아. 돈을 500억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00억 원 받고 신주인수권을 팔고 아하. 실제 넣은 거는 60억 정도만 이제 넘었으니까 이야. 몇백억 남는 장사를 일단 했어요. 예. 혹시 그거는 팔면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판 건데 네. 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무슨 소득일까요 그게? 글쎄요, 모르겠네. 15억 하여튼 신주 인수권 내하는 인수권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걸 팔 수 있죠. 진짜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네네. 그건 내가 팔 수 있어. 그거를 판 게 192억 원 어치 팔았다. 한 네, 200억어치. 200. 왜냐하면 200억 원 신주인수권은 어치 팔았다. 현재 주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네. 팔 수 있죠. 예. 팔 수 있죠. 신주인수권은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유상증자는 보통 할인해서 하잖아요. 네. 8만 원 내 신주 발행 가격이 잠정 결정이 돼 있으면 2만 원 차이가 있네요. 2만 원 차이 그게 신주인수권의 이론적인 가격. 가치. 그렇지. 근데 자이언트 스텝은 신주인수권이 상당히 비쌌어요. 왜냐하면은 7만 8천 원이 신주 발행 유상증자 가격이었는데 가격인데. 주가가 14만 원 정도 돼서 네. 신주인수권 이론 가격이 한 5, 6만 원 된 거예요. 굉장히 비싸. 예. 그때 팍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좀. 지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할 때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이긴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오른 상태고 그래서 사실 이 최대 주주 일가나 회사 임원들은 일단 평가 차익 이런 게 아니고 확정된 현금 수익으로 신주인수권 팔아서 많이 돈을 야. 세이브를 하셨고 네. 또 특히 이제 이사회 결의사항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 멤버들이 신주인수권을 거의 다 팔았다. 본인들이 결정을 안 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제 생각에는 물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좋은데 네. 정말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신한다면 어디 빚을 내서라도 즉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라도 넣기도 하고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거야 미래는 모르는 거고 네. 또 개인이 그렇게 막 수백억씩 돈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리 대주주라도 이론적으로는 대주주는 주식밖에는 재산이 없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차피 다른 참여 못한다. 그러니 근데 통장에 보니까 한 2억 원 있네. 요 2억 원 어치면 난 하고 나머지는 실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이 남으니까 요것만 팔게 이런 건 아니었어요. 즉
단돈 1,0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다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신주인수권을 대주주나 임원들이 네네 500억 원어치의 신주인 그 유상증자에 다 참여하기는 자금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지분율이 높긴 하지만 어차피 개인이니까 네네 성의껏 그냥 참여했으면 네네 참여한 걸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성의껏 참여했으면 참여한 걸로 봐줘야 네. 되긴 하죠. 그게 제가 지금 금액이 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좀 사기는 샀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는 개념이 아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는 예, 청약이 이제 내일부터니까 이분들도 최대 주주도 주주니까 내일부터 이제 원래대로 하면 청약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약은 안 했고 다만 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일단 최대 주주는 본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다 70%를 팔았어. 팔고 30%는 청약을 해요. 네. 청약한다고 그랬어요. 청약을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정도면 그게 한 50억 원 정도 규모가 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성의껏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부인은 다 팔고 참여 안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전량 다 팔고 일부 몇만 이제 하는데 그 금액이 아까 해서 최대 주주 일과 그 회사 임원 토탈 네. 증자에 참여하는 게 한 60억 원 정도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500억 원. 60억. 원래 500억 원은 참여해야 되는데 60억 원 정도는 참여하고 나머지는 이제 신주인수권 판 금액은 얼마죠? 판 금액이 이제 200억 정도 됩니다. 최소한 신주인수권 판 금액 정도로는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죠? 사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돈이 말씀은- 없지만 예. 최대한 성의껏 예. 하면 예를 들면 100억 원 들어갈 수 있는 유상증자 티켓이 생겼으면 한 20억 원 들어갈게. 그 20억 들어갈 돈은 어디서 나와? 80억 원어치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을 시장에서 팔아서 생긴 캐시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난 돈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면 아마- 근데 약간 모르겠어. 세금 떼고 넣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정을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 500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60억만 하고 게다가 나머지는 신주인수권으로 해서 한 200억 차익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예.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가 폭망해야지. 유상증자의 성과라는 게. 그러니까 주주들도 다 거의 대부분 참여를 안 한 셈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임원들이나 대표이사나 기존의 최대 주주가 거의 대부분 참여 안 한 상황인데, 그럼 뭐 일반 주주들한테 참여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다시 표를 말씀하신 도중에 급하게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방금 편집을 해서 또 표가 안 돼. 정부왔으면 또 혼났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되냐? 원래 있던 표를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네. 와. 신주인수권 배정 수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네. 매도한 수량이 있고, 그러니까 대표사가 거의 대부분 매도가 잔여 물량 이게 이제 그 남은 분들이 이제 내일 청약에 참여하시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하승봉 대표이사는 6만 5천 주의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 한 몇 분 있고 0이라고 되신 분들은 판 모든 부분 다 증자에 참여 안 관련된 건다 하시는 그 봐요. 저 분들이고. 6만 5천 주의 저 잔여 물량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려면 네. 유상증자 가액이 한 7만 원 한다고 그랬죠. 7만 8천 원. 예. 8만 원, 그게 아마 8년 48. 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승봉 대표이사는 신주인수권 팔아서 생긴 그 돈으로 유상증자 참여 다 하고 딱 네. 선택하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런 셈입니다. 근데 저봐 하승봉 대표이사는 매도해서 45억 원어치 매도했고, 그러니까 예. 이 신주인수권 매도 금액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예. 이번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 결정했어. 네. 주소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어.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이브가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어. 주가가 엄청 뛰었어. 근데 신주인수권은 그래. 내가 안 하고 그냥 팔아. 왜냐면 차익이 커졌잖아요. 발행가와 비싸게 팔았겠죠. 그렇죠. 발행가와 네. 현재 가격을 쳤으니까 몇십억씩 작게는 몇 억씩 다 파는 거네. 그냥 이 현재 주가와 발행가액의 차익만으로 저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 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굳이 저 하승봉 대표이사를 굳이 두둔할 이유까지 없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주주는 초기에 창업을 해서 주식이 많아서 대주주지.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 현금은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창업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한다고 그 대주주가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보너스 받거나 연봉 받아서 여기저기 빚 갚고 나면 맞아. 심지어는 갖고 있는 돈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변에 음. 그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알게 모르게 빌린 돈들 갚는 수밖에 없는 상장하고 나면 담보대출은 해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어.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신주인수권은 팔아먹고 그 표현으로 팔아먹고 그 돈은 챙기고 유상증자로는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어. 이 돈은 왜 유상증자로 안 들어갑니까? 어. 다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대주주가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성의 못 보였습니다 한다면 그럼 이 돈은 뭡니까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거 팔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 다 던졌네요. 그러니 이제 최대 주주는 그렇게 했고 네. 나머지 분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나머지 있죠. 부분들은 그렇게. 예. 그렇지 안 한 임원들이 있으니 그거는 우리가 이대 주주도 그렇게 안 했고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이대 주주는 뭐 아예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가 이게 현상이고 네. 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자이언트 스텝 말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먼저 이 회사가 3월에 상장했습니다. 3월 24일에 상장을 했을 네. 때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2008년에 생긴 회사예요. 뭐 대표이사 같은 그때부터 쭉 했을 네. 텐데 아직까지 뭔가 본인이 투자 그러니까 엑시트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약간이라도 좀 현금성 네, 네. 요 환원을 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할 때도 구주 매출이라고 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일부를 섞어서 팔고 이러지 않고 전부 다 신주 모집으로 했기 때문에 네. 또 일부 투자 회수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이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업계 관행에 따라서 상장 후 6개월 정도는 신주 발행이나 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형태의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안 하는 게 네. 관례입니다. 예. 이 관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IPO를 할 때 상장 주관사와 인수계약서라는 인수계약이나 맺는데 그 인수계약서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도 IPO 당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 한투증권과 맺은 인수계약서를 보니까 상장 후 6개월간 주식 또는 그 뭐 전환사채처럼 주식 비스무리한 것들은 그 한투가 동의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는 걸 왜 이런 걸 넣는 이유는 IPO 한 직후에 이제 공모 많은 사람들 공모 들어왔는데 또 신주 발행이나 전환사채 갑자기 해버리면 이상하죠.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3월 24일 날 상장해서 6개월이 언제냐면 9월 23일이죠. 그래서 딱 끝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딱 이사회 열어서 이제 주주배당 유상증자 발표한 거예요. 아하. 틀린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예, 예. 뭐 인수 계약도 어긴 것도 아니고 어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증자를 결정했 당시에 이미 이분들은 대거 불참이 예상되어 있던 본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개개인이 자율적 선택에 조직적으로 우리 신중인수권 팝시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닌데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불가피한 측면이 측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구지 매출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장할 때부터 투자해서 기회가 없었고 차익을 얻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예,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할 기회가 없었고 특히 이 회사 그 최대주주 임원들이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상장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의 주식 락업 기간이 의무적으로 6개월인데 네. 이 회사는 1년에서 2년 걸었어요. 좀더 각각 길게. 대주주들도 야, 다 대주주와 임원 길게 걸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또 따지면은 6개월만 락업 걸었으면 6개월도 똑같이 9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일부를 팔거나 전략적 투자자 넘길 수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또 잡을 수 그 근게 있어요. 또 그걸 감안하면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어쨌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1,000억 원 가까운 유증을 하는데 자기들 지분율이 50%니까 500억 원어치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게 재벌이사가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락업이 걸려 있으면 네.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락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돈은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돈이 없고. 락업 걸린 지분은 담보대출도 못 안 받아요?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사실 그래요? 상처 생각하면 되면 안 돼. 질건설정돼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애초부터 걸려 있으면 모를까.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네. 뭐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면 유상증자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는 신주 인수권 판만큼만 딱 들어가고 이대 주주인 그 부인은 안 들어가고 임원들도 대부분 안 유상증자 들어가고. 자기들이 모여서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안 들어갔어. 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대체로 다 안 들어갔는데 그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얘는 왜 유상증자를 결정했을까요? 그 유상증자를 하면 이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증권신고서라는 공시서식에 밝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잠시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사람과 비슷한 버추얼 휴먼이라고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수요처가 있어요. 그 수요처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게임에서 스마일게이트라든지 뭐 네. 네이버 이쪽하고 그런 걸 만드는 게 있고 대부분 이런 기술 개발이나 투자예요. 스튜디오 버추얼 프로덕션 인프라 뭐 이런 거는 어떤 그런 걸 가상현실의 한다. 그런 스튜디오 증설하고 뭐 이런 네.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고 인건비, 운영자금에 쓸 돈은 아닌 거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주 배정하는데 자기들은 참여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심한 것이고 다만 이 회사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투자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좋게 아하. 보면. 네. 일단 좋게 보면 그렇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상장 후 6개월 동안에는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건 안 되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 증자 그래 자금 필요 없 증자 왜 꼭 주주 배정 증자를 했어야만 했나? 아, 삼자 배정으로 그냥 받아도 다른 방법들 삼자 배정이나 뭐 전환사채나 다른 방법들 안 하고 네. 자기들은 어차피 참여도 안 하기로 마음 먹고서 이사회 도장을 결정 땅땅땅 했을 네, 거면서 그렇겠죠. 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투자자를 못 구했을 수도 못 있고 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또는 투자자가 설령 몇몇의 다수 하나의 투자자가 아니라 복수의 투자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본인들 외에 어떤 주요 주주가 등장하는 게 싫지 싫을 않았을까? 수도 있죠. 예. 대개는 또 잔소리하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개미 투자자가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처럼 주주 배정으로 했는데 신주주를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본인들은 증자 후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자기들 지분율이 꽤 많이 그러겠죠. 10% 가까이 떨어지는데 제3자 배정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도 자기들 지분율 떨어져요. 근데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에서 차이점은 똑같이 지분율이 떨어지지만 주주 배정에서는 많은 분산된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등장하지 않고 그렇죠. 참자 배정에서는 주주 한 방에 딱 10%뭐 이런 주주가 등장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야. 그럴 수 있네요. 아까 그 만드신 표 중에 누가 팔았고 누가 안 팔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채팅창에서는 또 뜨거워요. 대주주는 2% 말대로 그래 그래. 뭐 그 이해가. 이거 팔아서 저거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치자. 어. 그분의 아내분은 그냥 팔고 유상증자 참여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하셔서 뭐 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아내분은 안 다른 했던 것들이 것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 말씀 하나 먼저 듣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맨 처음 표인데 여기서 그 이제 그래서 확정 발행 그러니까 요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확정 발행가가 그대로 결정이 됐어요. 78,100원으로. 78,100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일부터 9일부터 구조 청약인데 어제 자이언트스텝 또 하나 그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네이버도 증자에 참여한다. 아하. 네이버가 원래 주주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이브 네이버 핫한 애들이 다 이쪽 다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네임드 예. 있는 예. 소리. 네네. 예. 네이버는 이제 작년에 상장이 직전 작년에 그 70억 정도의 그 전환우선주였나 제가 정확히 해서 지분 7%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이버가 이 지분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다. 네. 본인들이 이제 가진 7% 정도 지분 애타는 정도 중자 참여하겠네요. 네. 예, 그게 금액이 70억 되겠네요. 뭐. 70억은 아니고 한 60억 거의 7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예. 네. 천억 예. 유상증자니까 예. 대략. 네. 그래서 하이브가 40억, 네이버가 한 70억 정도 네. 참여를 하고 아하. 최대 주주 일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억 정도만 참여. 원래는 500억 내야 되는데 그 네이버가 주주니까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걸 굳이 보도자료를 보냈네요. 보도자료는 자이언트스톰에서 청약이 내일이니까 실권하지 청약에 말라고. 조금이라도 흥행이 되게끔 하기 위한 거죠. 뭐 사실. 그래서 뭐 굳이 보면 최대 주주 일가와 굳이 뭐 전략적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와 네이버 합치면은 토탈 이 세 그룹이 참여하는 게 한 170억 정도 되고 네. 전체 1,000억 정도에서 나머지는 이제 진짜 일반 주주들이 이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자이언트 스텝 유상증자가 어마어마한 요새 유행한 이게 좀 핫하다는 기업들이 다 등장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금액을 떠나서 명단만 보면 어벤져스. 어벤져스네 진짜. 와. 하이브 네이버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실은 하는 사업도 핫하고 요즘. 아 그렇지. 하이브 네이버면 됐지 뭘 더 네. 바라냐. 뭐 오케이. 네이버 들어오는데 카카오 들어올 수는 없고. 카카오는 근데 실제 네이버나 하이브와는 어떤 약간의 계약 관계나 또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이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참여 못해. 그런데 요런 좀 약간 붐업 정도 시켜서 네. 좀 어느 정도 청약을 좀 하고 이렇게 증자를 좀 완성시키고 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일정이 아닌가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 최대 주주가 불참하면 사실 투자 심리는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번 정자는 반드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왜요? 그러냐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제가 표를 하나 또 보면 기존 주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신주인수권에 주어진 주주들 하이브 말고 네. 예컨대 네이버 같은 네. 또는 기존 주주들은 뭐냐면 현재 이 주가가 12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재 주가가 12만 원인데 78,000원에 78,000원 주식 살 수 이니까. 있는 옵션은 그냥 무조건 이건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렇지, 사실상 스톡 그렇지, 옵션 같은 그렇지, 건데 그렇지. 그렇죠. 그거를 저거- 돈 있으시면 다들 참여하시겠지. 게다가 주주다.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안 신주의- 하면 손해인 아니면 그동안 신주주권 팔든가. 팔든가. 지금 신주인수권 팔 수 있는 기간이죠.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끝났고 내일부터 청약만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청약이고, 그래서 예.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거는 사실 주인자 이런 상당한 차익 구간이 한 50% 이상 12만 원짜리 네. 주식을 7만 8천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거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러냐 그렇지는 않고 아까처럼 신주인수권을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주주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똑같은 차이가 안 예. 나타나고 그렇지, 신주인수권을 그렇지. 매입한 가격을 더해야지 본인들이 투자 단가가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5만 원에다가 신주 발행가 7만 8천 원 더하면 12만 8천 원 거의 13만 원이면 네. 오히려 지금 손절 구간이에요. 어떻게 그러네. 보면. 아하. 그럼에도 차액을 불구하고 산 그러면 거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냐?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5만 원 주고 산 신주인수권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네.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그나마 이제 실권주가 났다. 네. 그러면 이 실권주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주인수권을 잃어버리 없는 주식이 실권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주인수권을 살 필요가 없는 주식 공모에서 경쟁률 따라 배정받으면 이거는 기존 주주와 똑같이 50% 이상 차익을 먹는 실권주는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주주 청약이 끝나고 실권주 공모가 만약 이 회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실권주 공모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또 높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증자인데 이런 증자 실패할 수 없는 증자다. 최대 주주가 팔았음에도 일단 불구하고. 워낙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는 할 것이다. 네. 그럴 근데 수 제가 있겠네요. 아까 그 아센디오 말씀드렸을 때 현재 아센디오는 신주 발행값 대비 현재 주가가 좀 낮은 예.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네. 자이언트 스텝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변수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유상증자 신주가 12월 29일 날 이제 상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신주 발행 가격이 7만 8천 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 12만 원인데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간다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꽤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차익 매물이 12월 29일 날 상장일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지난 17일 방송에 제가 권리 매도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부터 이미 매물 나온다. 그게 29일 이틀 전이니까 27일이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유상증자 끝나고 곧바로 무상증자를 하는데 무상증자 역시도 권리 매도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무상증자 신주산장은 내년 1월 7일이에요. 거의 네. 붙어 있죠. 네. 그러면 1월 7일 이틀 전 1월 5일 또 권리매도 가능해요. 이때 그러네. 또 매물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번 정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자이언트 스텝을 유심히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자이언트 스텝은 관심 없지만 유무상증자 이런 이슈들과 부딪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지난번에 이거 권리매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틀 전부터 나올 수 있다. 네. 그죠? 이야. 말씀 주시려는 내용은 대강 네. 굳이 뭐 이제 요약할 것 같지도 없으나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놓고 굳이 이제 기분 나쁜 부분 찾자면 한다고 해놓고 이상한 뉴스도 한번 나가고 뭐 그 회사 책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기자가 뭐 하이브 1,000억 유상증자 참여 이거는 아니었고 네이버는 당연히 주주였으니까 유상증자 참여하는데 굳이 당연한 얘기를 한번 보도자료를 해서 네.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의혹은 있다. 네. 말씀해 주셨고 대주주와 혹은 뭐 그 가족들과 임원들 중에는 왜 유상증자 참여 안 하냐 이제 그런 말씀도. 이게 근데 약간 2%는 거기서 돈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했다가 욕 먹었고. 아니 뭐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바가 있는데 네. 다른 방법도 뭐 없지는 않으니까. 야 유상증자가 예민하군요. 예민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이렇게 이런 유상증자는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발행가하고 현재 주가하고 너무 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정말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스톡옵션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이 셈이죠. 많으니까. 야,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그건 하나 궁금하네요. 아니 전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임원들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임원들이 신주 인수권을 팔지 않고 내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요. 받아가지고 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네. 근데 지금 그게 7만 원이고 현재 주가는 12만 원대잖아. 네. 그럼 내 주가 참여해서 네. 그 차익을 먹고. 그냥 그래서 팔아서 차익을 먹으면 안 되나? 근데 굳이 그러면 임원이 주식 판 게 되죠. 임원이 주식 판 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임원이 신주인수권 판 거랑 주식 판 거랑 결국 같은 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주식 판 게 되죠.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보실 수 있죠. 더 어느 나라 나쁘게 볼수 있나? 회사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혹은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면 네. 임원이 그렇게 주식 파냐. 근데 저는 하여튼 느낌상은 신주 인수권 판 게 더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팔아서 그 돈으로 유상증자 참여했다면 이건 네. 오케이. 근데 신주인수권만 팔고 유상증자에 참여 안 했으면 그거는 경위서 받아야 돼. 아니 나중에 팔더라도 아니 사람이 자기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팔 수 있죠. 자기 개인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팔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안 들어갔다는 게 집단적으로 안 들어가긴 했죠. 좀 그래요. 그렇게. 아까 그 표 한 번만 다시 한번 봐요. 우리 그 누가 안 들어가 누가 그걸 없나요? 근데 제가 찾기가 좀 아니면 또 그것도 하나 저는 이렇게 신주인수권이 아마 신주인수권 가격이 설명해 주시기는 현재 주가와 유상증자 가액과의 차이가 이 신주인수권 옵션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 정도 가격 언저리에서 약간 할인해서 이제 사고 팔고 팔렸겠죠. 네. 근데 실제 네. 이 회사 임원들이 장내에서 판 가격은 이거는 이제 지분 공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만 제가 아까 신주인수권 이론 가격 한 5만 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실제 임원들이 판 건 워낙 대량으로 이분들은 파니까 네. 4만 원대에서 팔았습니다. 싸게 팔았어요. 예, 아무래도 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니까 몇만 개씩 파는 거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신주인수권 시세라는 게 네. 이론 가격에 딱 맞지는 않거든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까 그 표는 요 표고요. 사실 뭐 저는 뭐 이분들의 어떤 명단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분들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게 약간 시사점이 있는 게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도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할 때 앞으로 근데 락업은 걸려 있고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물론 이분들이 아예 어디에서 돈을 조달해 가지고 네. 증자에 참여한 뒤에 나중에 증자로 받은 신주를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락업이 없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이제 주식 자체를 판게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그렇죠. 나왔을 것 같고. 저 대표 최대 주주 가족과 일부 임원들 중에
신주인수 것만 CFO도 싹 있고 판 분들도 있네요. 네. 근데 저건 공동 대표이사도 다 신주인수 건만 다 팔았네.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의 자금 수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파셨다. 저걸 이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전반적으로 최대 주주 대표이사야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주인수권 판 것만큼은 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심중적으로 이해는 가는 친구도 있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걸 불식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만약 이게 주가가 내팽개쳐진다 이거는 되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이 이번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건데 네. 상당히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전환사채 잠깐 말씀 네네. 잠깐 드릴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12월 1일부터 전환사채를 통해서 편법적인 어떤 대주주들이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몇 가지의 규제가 바뀌었는데 그게 원래 전환사채 할 때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건 밑으로 내릴 수 있는 하향 예. 리픽싱만 가능했는데 최초 전환 가격까지 올릴 수 있는 상향 리픽싱도 도입됐다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콜옵션을 콜옵션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판 전환 사채를 회사가 되사올 수 있는 강제로 네. 콜옵션이 있는데 보통 콜옵션은 자유. 근데 콜옵션이 있을 때 문제는 그동안에 이거를 회사가 사와 가지고 또는 처음부터 최대 주주에게 콜옵션을 준다라고 지정해 놓고 그러면 하향 리픽싱 된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콜옵션 행사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나중에 그 다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리픽싱된 가격은 고정돼 있으니까 맞아요. 낮은 가격에서 이제 저가에 지배력을 넓히거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네. 네. 최대 주주가 전환사채 발행 전에 가지고 있던 지분율이 20%다. 그러면 콜옵션도 사채 발행 규모의 20%는 가질 수 있도록 예, 요 얘기는 지난번 우리 했어요. 공시요정님의 전환사채 편 보시면 아주 네. 자세히 설명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독자분께서 댓글을 시청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이게 그때 제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콜옵션 자체를 제3자에게 부여를 하더라. 그리고 이게 또 회사 최대 주주가 이런 콜옵션을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제3자 여기 제3자는 최대 주주 될 수 있고 그죠? 최대 주주가 인수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예. 추가로 좀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냐 다른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게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환사채와 관련된 규정은 그렇게 세세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예. 큰 틀에서의 규정만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 공모는 1개월 또는 리픽싱은 최초 발행가의 70%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밖에서 이제 70%에서 상향 정도 가능하고 예. 콜옵션을 넣든 안 넣든 자유다. 다만 콜옵션을 넣을 거면 이제부터 바뀐 게 사채 발행 이전에 최대 주주한테 줄 거면 이전 지분율만큼만 가지도록 해라. 까지만 전환사채의 규정이고 예. 콜옵션을 최대 주주에게 주던 뭐 최대 주주 친구한테 주던 이거는 사채 계약서대로 회사와 전환사채 사가는 투자자 간의 그냥 자율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줄 수는 있다. 이사회가 의결해서 그냥 하면 되고 다만 최대 주주한테 주면 최대 주주나 그 주주한테 주면 그 지분율만큼만 줄 수 있다. 지분율만큼만. 그래서 콜옵션. 그 12월 1일부터 이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과연 전환사채 공시에 나올까 해서 봤는데 두 군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대주주가 코오롱이에요. 예. 전환사채 발행 전에 주 코오롱이 코오롱 생명과학 지분이 20% 가지고 있어서 어김없이 코로스 조항이 있고 딱 20%만큼 코오롱이 20%만 가지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어떤 전환사채는 아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약간 지금 뭐 인보사 뭐 이런 건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면 전환사채 투자자가 코오롱한테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오롱이 보증을 서주고 투자자들에게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종의 자금을 대여받는 형태의 전환사채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좀 예전부터 빈발했던 전환사채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군데 나왔는데 하나는 또 FN 리퍼블릭이라고 이 회사는 회사가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S까지. 전환사채 말씀은 전환사채는 그 전환사채를
빌려준 즉 네. 돈을 투자한 투자한 투자자가 이 돈 안 받고 네. 나는 주식으로 갖겠다라는 네. 거니까 그 안에도 일종의 콜옵션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인데 네. 별도의 콜옵션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네. 그 별도의 별도의 콜옵션, 예, 풋옵션, 콜옵션 두 개 있는데 풋옵션이란 것은 이제 투자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인데 주식으로 바꾸려고 사실 투자하는 거죠. 전환사채. 그렇죠. 전환사채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안 오르면 그냥 이거 원금 그냥 가져가. 빨리 회수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회사에 회수할 수 주고 있는 거. 원리금 받는 거고. 발로 찰수 있는 예, 풋옵션은 예, 투자자가 발로 가질 차는 수 거. 있는 풋옵션. 예, 네. 콜옵션은 회사가 이제 투자자한테 팔았잖아요. 전환사채를. 그거를 자기들이 조기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 콜옵션. 예, 콜옵션. 그때도 물론 원리금을 줘야 되죠. 그 기간까지. 물론 그렇죠. 주고 이제 본인들이 회사가 이제 최대 주주나 또는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다시 전환사채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죠. 뭐 어차피 그건 추가로 또 전환사채 발행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다 줄 수는 없고. 예, 이때 그 동안에 이제 이게 최대 주주가 콜옵션을 지단층이 많이 가지면 실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저가에 굉장히 증자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전환사채 자체에 콜옵션이 또 추가로 붙어 있느냐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억 원어치 전환사채 더하기 50억 원어치 콜옵션 네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은 50억 원 넣는데 네네. 100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그건 아니죠. 50억 원어치를 싸게 살 수 있는 개념이죠. 전환사채는 전환사채대로 있고 네네. 이거는 그- 전환 가격도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네네. 발행할 때 네네. 예. 거기에 콜옵션이 붙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소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뭐 제가 이 대표님한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가 제가 콜옵션을 회사고 제가 네. 행사를 해오면 그걸 가지고 회사로 갖고 와 가져오죠. 다시 똑같은 금액을 안 대표님한테 파는 게 그럴 수 이게 있죠. 콜옵션 제가 갖고 와서 제3자한테 파는 거죠. 회사가 그러면 행사한 콜옵션. 예, 안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주식으로 그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거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예, 주는 셈이죠. 소유 이전. 뭐. 예, 그냥 소유 이전. 500억 원 주고 야, 너는 이거 전환사채 없는 걸로 해. 그리고 그 전환사채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준다는 게 아니라 팔겠죠. 팔죠. 파는 이쪽으로는 돈을 제가 하고. 줘야 되고 네, 이쪽으로 돈을 500 받는 거고. 팔겠죠. 다만 이쪽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만약 리픽싱에 대해서 낮게 책정돼 있다. 그래도 콜옵션이 있으면 회사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주면 여기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저가에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네. 붙어 있는 전환사채를 네. 다시 되사 와서 네. 그 저가에 행사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또 팔 수 있는데 예, 예. 팔 때는 대주주한테 다 몰아주면 안 되고 네. 전체 중에 지분만큼만 몰아줘야 된다. 네. 예. 이 얘기는 진짜 지난번에 이 박수익 기자님 나오셔서 1시간 동안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게요. 오늘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보니까 또 질문들에 대한 피드백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친절한 도르코. 좀 무섭네요. 오늘 참 날카로움에다가 친절함까지. 맞습니다. 오늘 되게 생각보다 예민한 주제였네. 근데 보니까 나는 유상증자요. 유상증자라는 그럼요. 게 굉장히 좀 예민한 이 주제네요. 회사가 아마 유상증자 하기 전에 회사의 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르겠습니다. 증자대금 초기에 이제 IPO에서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예. 주가 오르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물 들어올 때 노졌느냐 이제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또 장기 투자를 하려면 또 지금 말고는 기회 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시를 이렇게 사례도 있다. 분석해 보면 이 회사에 대한 임원들과 대주주의 마음이 드러나네요. 오늘의 핵심은 그거네요. 딱 하나만 진짜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 판 거 그것도 공시에 다 나오죠. 다 공시에 잘 나옵니까? 아니면 열심히 찾아봐야 나와요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지분 공시라고 해서 네. 5% 소위 우리가 말하는 5% 공시, 네. 또는 임원 주주의 보고서. 거기에도 다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식을 판 것도 그러니까 주식 판 건 당연히 주식 나오고. 등 대량 보유 사용량 보고서인데 주식 등에 등이라는 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가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나온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시 잘 보면 대주주와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얼마나 팔았는지 신주주권을 얼마나 팔았는지 나온다. 나온다. 알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고 내부자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열심히 볼 거야. 진짜 이제. 좋으면 왜 팔았겠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와 함께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